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테이블 설계 첫 번째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이블과 컬럼이 무엇인지 배웠었습니다. 이제 뭔가 재료라고 해야 되죠. 재료를 알게 됐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초보 개발자 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대부분 일단 만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나중에 연결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해 나갈 수 있게끔 게시판을 가지고 먼저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게시판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분석을 해보고 그 정보들을 쪼개서 왜 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만든 테이블들이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데이터들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크지 않고 서비스가 크지 않을 때 한번 어떻게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테이블을 나눠서 저장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게시판을 만들 거죠.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회원이 있겠죠.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도 있을 거고, 이메일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 원래는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겠죠. 폰번호로 합시다. 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원래는 이 로그인을 하고 작성을 해야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회원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로그인을 하고 게시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게시글에 대한 정보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게시글 번호가 있을 거고요. 또 제목, 게시글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시글 제목, 내용, 그리고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성한 시간도 있겠죠. 일단은 크게 만들지 않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가장 작을 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요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의 우리 테이블에 이렇게 테이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 제가 설명하면서 예시를 보셨죠?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한 줄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여기 홍길동이 있고 이메일이 있을 거고, 이메일, 그 다음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고유 핸드폰 번호가 있을 거고, 일단 여기서 로그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는 일단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이디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로그인하는 기능까지 구현하지 않을 거라서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이제 기본 이제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 번호, 여기 이거는 핸드폰 번호, 게시글 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 내용, 그 다음 작성한 사람은 여기 이름과 동일하겠죠? 작성한 사람은 이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작성한 시간,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게시글을 작성하면 요 하나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몽땅 쪼개지 않고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게시글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홍길동이 하나 더 썼다. 홍길동이 게시글도 두 번째 거 썼고 하나 더 게시글을 세 번째 거 썼다. 그럼 총 게시글을 홍길동은 총 3개를 쓴 거죠. 3개를 썼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원래 네이버를 썼는데 구글로 변경을 했어. 구글로 변경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네이버 계정을 안 써서. 그럼 여기 이메일도 여기 이메일도 여기 이메일도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게시글을 내가 만약에 100개를 썼다. 그러면 이 100개마다 여기 게시글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바꿔줘야 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글 쓴 만큼 작게 쓰면 다행이지만 100개를 썼다면 이 이메일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일이 찾아서 100개의 이메일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99개를 수정했는데 한 개를 깜빡했어. 이 100개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깜빡해서 한 개를 수정을 못했어.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죠. 홍길동 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이메일이 다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99개를 수정했는데 한 개 수정 못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졸지에 2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한 번에 쓰게 되면 이런 데이터의 중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들도 또 생기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회원가입을 했을 때 아직 글을 한 개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은 게시글 테이블 요 정보도 같이 있는데 만약에 게시글을 안 쓴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지우고 게시글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뭐 아이디 비밀번호는 지금 빼기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데이터에 게시글은 작성 안 하고 여기에 이제 뭐 김철수 로그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줬고 핸드폰 번호 줬고 근데 원래 여기 컬럼에는 게시글 번호,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작성 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글을 한 개도 안 썼으면 이 회원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게시글 내용은 없는 거고 요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제목 없음 내용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회원 정보를 따로 저장할 수도 없고 무조건 게시글을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강제로 입력을 해야 돼요. 게시글을 입력을 안 했으니까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고 철수라는 사람 말고 뭐 영희가 가입했다 그러면 게시글 없고 뭐 내용 없고 요게 계속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요렇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데이터도 커지는 그러니까 용량도 커지는 거죠. 쓸데없는 데이터가 차지하면서. 네,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홍길동이가 이렇게 글을 여러 개 썼잖아요. 그럼 하나뿐인 이제 글을 지우고 싶은데 요 내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 아니라 이 철수가 글을 하나 썼어. 이렇게 딱 한 개만 썼다. 근데 내가 이 글을 지우고 싶어. 이 글을 지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글을 지우는 순간 이 철수에 대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 요 데이터들이 항상 설명을 했지만 이 데이터들이 이 한 줄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했는데 철수가 글을 썼고 근데 이 사람은 글을 한 개밖에 안 썼어. 이메일, 핸드폰 번호, 뭐 게시글, 제목, 내용, 뭐 작성 시간 이렇게 등록돼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한 개의 글을 썼었는데 철수가 이 글을 지우고 싶은 거야. 뭔가 잘못 썼어 글을. 그래서 이 글을 지웠어.
그럼 이 글을 지우면 이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가죠. 그러면 철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하나의 모든 걸 담으려다 보면 데이터가 꼬이게 되고 낭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분리를 해야 되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좀 데이터 테이블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요구사항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렇죠. 회원 테이블 하나와 이제 게시글 작성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는 게시글 적었을 때만 이런 정보들을 담고, 그 다음 회원 정보는 회원 가입했을 때는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게끔 테이블을 두 개를 나누게 되는, 그렇게 해야 이제 앞에 있던 큰 문제 세 가지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사람이 작성한 거랑 이 사람이 작성한 사람이랑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요 부분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